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뭉치 씨. 네네. 요즘 월급 내 월급 받아가지고 내 통장을 월급날 쳐다보면서 잠이 안 온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우리의 방송 연화 네. 같은 방송의 지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정치자한테 월급 우리는 잠이 안 온다고? 청취자한테 네. 메일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메일을 실제로 방송 들어보니까 진짜 나는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 네. 시청률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네.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이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야, 이게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지 우리 방송을 방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왜냐하면 뉴스 보면 나라 빚도 네. 우리 그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한다 하지. 그렇죠. 네. 또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계속 오른다 하지. 네, 맞아요. 그러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잠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있으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고민인 분도 있으신 거고, 아니면 이제 세입자들은 보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이사 가야 되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밤낮을 설치는 분들 또 잠이 안 오는 많으신 거죠. 사람들이 있어.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밤 늦게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보면 잠이 안 오고 네. 또 너무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아니면 뭉씨처럼 뭐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든지. 예. 밤새도 술을 마시면 그냥 네. 뭐 그대로 콕 안 하나? 콕 하진 않죠. 콕 안 해요? 네, 우리도 강하잖아요. 그렇구나. 술 마시는 사람은 또 옛날에 그 영화 직원. 네. 뭐 옆으로 꼿꼿하게 해서 잘 떳하면서 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네. 사람들이 많아. 행설수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값 때문에, 월세 때문에,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어때요? 우리가 그 관련된 뉴스 하나 볼까요? 기사? 네. 추세가 계속 전세 높은 네. 전세가 끊기지 않죠. 네, 지금 이제 전세든 계속 지금 거의 한 5년치 연속 오르고 요즘 있고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 이제. 네. 전세가가 실제 거래가에 자꾸 이제 육박해 가니까 자칫하면 이게 거품이 커진다라는 거죠. 거품이 커져가지고 다음에 이제 전세가 다운되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깡통, 그죠? 예, 깡통 주택들이 전세 깡통,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 물론 이제 그 건설회사 마케팅은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근데 신규 분양되는 물건들만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존 주택들은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상승률이 상승되고 있지만 그 상승 속도가 많이 둔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월세 정부가 작년 2월 달에 발표한 대책 이후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주는 상태에서 일단은 전세에 대한 게 약간은 좀 꺾였어요, 현재. 그리고 전세가 점차적으로 이제 월세로 가속화되고 있다.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특히 4월 달에 네. 건자에 들어와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최다예요, 최다. 예, 최다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게 주택을 구입하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그 메시지들이 많았잖아요. 네.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4월 달에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최근 내 사상 최대 이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자락 깔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아파트는 준공되는데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 강이 될 거고 예. 그 위에 문제는 다시 또 자, 어쨌든 이것은 아파트 문제는 내 책에도 있지만 하드웨어 리스크. 그죠? 하드웨어 리스크. 네. 우리가 가진 총 자산의 상당 부분이 쉽게 어떤 이렇게 변동하지 못하는 고정 자산에 파묻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선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꼭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 좋겠고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전월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전세가 너무 높으니까 네. 계속 높아가는 전세를 집주인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네. 계속 이제 전세가 어디 돌려줘야 되는 게 부채잖아, 부채. 그것도 계속 그러다가 뭐 전세금이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면 높게 받았던 것만큼 어디서 계산해야 되거든. 네, 그런 그죠? 것도 좀 예, 있을 예. 것 같으시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또 당장에 그 전세금을 목돈을 또 맞춰주는 것도 돈이 어디 있노, 그죠? 예,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서울 지역 3월 월세 거래량 변화 추인데 연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상승되고 있습니다. 즉 월세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크게 이제 꼰대 씨가 말씀하신 거 두 가지 포인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세입 그 주인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받은들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뭐 그래. 예전에는 딴 데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할 데도 없잖아요. 넣을 때도 없어. 은행 넣어놓으면 뭐예요? 뭐 2, 3% 받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보증부 월세. 전세를 인상을 안 시키고 그 부분만큼은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세가 너무 높아버렸어. 월급 한정돼 있는데 그렇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올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로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제.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 어쨌든 또 월세 전환을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점점 어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참 계속 악순환이다, 그죠? 주거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또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전세를 주인이 1,000만 원 올려달라는데 네. 요즘 뭐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양반이지만 그렇죠.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올려줄 돈이 없어. 또 주인도 뭐 없으면 그냥 월세로 올리자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맞죠.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5천만 원 인상할래? 아니면 5천만 원 인상 안 하고 월세로 돌릴까?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꼰대 씨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뭘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전세금 올려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시면은 이제 그 전세금 안 올리고 월세로 그냥 실제는 전환하실 것 같습니까?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고 근데 우리 집 할머니는 네. 그때 이야기했죠. 안 올렸어요. 예, 안 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만세. 만세. 안 올렸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올려달라 했으면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 월세로 좀 합시다 내지는 또 방을 줄여서 가야지 뭐 다른데.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목돈이 없으면 그렇죠. 할 수 없이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지. 그러면 그 월세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적정하신지 좀 애매하지 않으신가요? 애매하긴 하죠. 이제 대체로 네. 보면 복덕방이 많이 가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복덕방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죠? 맞아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뭐 요즘 그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대충 뭐 몇 퍼센트 그 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가이드라인 주죠. 가이드라인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주먹구구시킨 거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1,000만 원에 그냥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그냥 간행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계약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방송하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모르면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죠. 얼마 정도를 전환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자, 법은 없습니다. 네. 법은 없어. 여기 이제 서울 이걸 보시죠. 그 관련돼서 또 사이트가 있죠. 우리는 이 사이트 요즘 많이 찾아주죠. 자, 사이트를 쉴 새 없어 찾아주는 방송 머니스토리. 머니스토리 테레비. 라디오가 아니고 테레비.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여기도 나와 있죠. 전월세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하. 네, 즉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전월세 정보를 클릭해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이제 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전환율. 네. 이런데 요 미담 사이트, 미담 뭐 게시판은 미담 게시판에 있으면 우리가 주인 할머니 올릴 건데. 미담 요 게시판. 미담 게시판. 네. 전자민원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아, 전자민. 할머니 올리려고요.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오시면 좋겠는데. 자, 전월세 전환율 2013년 4반기, 2013년 4분기, 네. 4분기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평균치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전 연도 직전 분기에 대해서 자, 보니까 2013년 4분기가 전월세 전환율이 7.6%인데, 전 분기, 즉, 789에 비해서는 전환율이 소폭 하락. 소폭 하락했다. 0.2% 하락했네. 그전에는 7.8%였는데, 전월세 전환율이. 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면.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전세금 인상을 해야 돼. 근데 1,000만 원을 인상 안 하고 대신에 내가 월세를 주겠다. 네. 그럼 월세를 얼마 주는 게 맞냐? 그에 대한 비율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자,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 지난 2013년 4분기 7.6%라고 하면 만약에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그럼 그걸 월세로 하자. 할 때 월 76,000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 전환율은 연간이죠. 연간. 연간? 예, 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로 이제 다시?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당 약 6만 3천 원 정도가 돼요. 현재. 그러네, 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7.6%를 나누기 12달을 하면 이게 한 6.3%? 뭐 대략적으로 네, 뭐 대략. 대략적으로 그러면 1,000만 원을 올려달라 한다. 그럼 그걸 월세로 합시다 할 때 6만 3천 원 정도를 월세로 주면 네. 그것이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보증 전세를 올려주자.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아니다. 월세로 하자면 한 2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전월세 전환율 7.6% 전분기보다 0.2%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은 아니죠. 강제 네. 조항은 아니죠. 네. 네. 이거 말 안 그대로, 지킨다고 네. 경찰서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시세입니다. 시세. 시세. 네, 그래서 이게 모르면 당한다는 게 다른 데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만 높게 주면 짜증 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처럼 시세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저 그런데 네. 요즘 이제 뭐 전세도 올리고 월세도 뭐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네, 아주 소폭 하락이지만 반가운 소리잖아 이거. 반가운 소리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 뭐든지 수요와 공급에 붙인 것 같아요. 예, 수요와 공급에 붙인 것 같은데 이제 월세를 선호하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환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월세 관련된 저 오피스텔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 상품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 월세를 그 주택을 대체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수익률 자체가 이제 많이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아, 예. 월세 수익. 비슷하게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앞단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월세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거는 왜냐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그게 전세가 빚이니까 돌려줘야 될 그것을 계속 많이 받고 있기가 또 그걸 받아서 재투자할 만한 데도 없다. 그런 게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도 목돈을 갑자기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결국 그래서 월세 전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네.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게 소위 전환율 이자에 해당하는 이것이 떨어진다는 소리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월세가 가소가 된다고 얘기 나왔죠. 가소가 된다면 그 전환율도 계속 낮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전환율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는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비율은 낮아질 떨어지니까.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네. 자산가들 입장, 여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록 소폭 하락했다는 7.6%도 이게 연기준이니까 그렇죠. 네. 은행에 비하면 뭐 엄청난 거네. 아직까지는 엄청나죠. 은행에 네. 비하면 거의 뭐 2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7.6이라는 게 밑에 보시면 이게 유형별로 틀린 것 같아요. 예.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뭐 6,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9% 선이죠. 9%. 아, 단독.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월세 받는 거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즉 좀 저소득층이 그러네. 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곳에서는 월세 전환율이 높다. 점점 우리가 이제 네.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거든요. 네네.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고 특히 뭐 청년들은 거의 뭐 혼자 1인 2인 가구 같이 있잖아, 그죠? 특히 또 다세대 연립. 그래도 이게 이제 아파트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에 비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따뜻한 거야, 아직은. 아직은 따뜻한데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 전환율이 오히려 더 높다. 네. 반대로 이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월세를 월세를 구하려면 단독 다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좋긴 한데. 좋다. 왜냐 월세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이 비싸죠, 아무래도. 예.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월세 측면을 본다면은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추세라는 거잖아요. 시장의 추세라는 그렇죠. 거죠, 그죠? 예. 예, 시장의 추세고 이 사이트가 한 번 더 알려주죠. 이 사이트가 정확하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서울특별시운영 우리가 네이버 검색 같은데 칠 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렇게 네.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보시면 부동산 가격 정보라든지 예전에 이제 온나라 부동산이라고 국토그래브 관련된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하는 거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서울시만 한정돼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서울시 관련된 부동산들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정보라는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트들은 한번 참고 삼아 알고 있는 것도 도움 될 정보들도 것 같아요. 많네. 부동산 뭐 이렇게 또 아파트 분양 정보도 있고 중개 정보도 있고 네. 뭐 가격 정보도 있고 다양하게 많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네. 그리고 확정일자에 관한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월세를 선호 안 하더라도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를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매월 월세 나가는 게 비용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1억 정도까지도 많이 쉽게 오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있는데 그걸 올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고민할 게 뭐냐면 자 전세가가 계속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점점 높아진다 이거죠. 높아지는데 대출이라든지 전세 가격을 합산했을 경우에 매매가보다 약 70% 정도 이상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거죠. 위험하죠. 네. 집값이 떨어지면 그렇죠. 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가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못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날려먹으면 그게 경매에 간다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경매율을 그래도 70%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인상시키다는데 그 주변 시세 대비 그게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 택한다면 돈이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전세를 올려주지 마시고 차라리 그 인상분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참 답답하긴 하다 그죠. 네. 그러면 또 저축을 못 하고 없는 행편에 그렇죠. 참 이게 좀 빨리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맞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비롯해서 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런 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통, 불편을 좀 빨리빨리 해소하는데 네, 좀 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방송만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답답한 얘기 오늘 빨리 좀 같이 오늘은 접기로 하죠. 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서울 부동산 정보 강좌 그리고 이제 전월세 더 이상 전세가 안정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전세도 이제 위험자산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 그런 뉴스가 계속 네. 나와요, 좀. 포인트. 시그널. 전세도 위험자산일 수도 시그널이 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네.
그에 대해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기 위한 전월세 전환율은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자. 자, 계절도 이제 보험, 네. 이제 화려한 보험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뭐, 우리 경제 살림 또 우리 각 가정의 통장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셔야죠. 이제. 자, 그 통장에도 잠이 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네. 노력하는 방송.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예, 모니소리 TV. 오늘은 여기에서 적겠습니다. 네, 수고되시 예, 수고 수고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네.